지원아, 이건 너무 달아. 우리 민수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어머니 설탕을 많이 줄였는데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남자 유혹하는 방법을 참 잘 알더라.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그래, 뜻이야 좋았겠지.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최고의 기술로 만든 마카롱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꿈까지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뒤에 25년 전의 아픈 상처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저희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지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3년간 공부하고 돌아온 파티시에죠. 르 코르동 블루에서 디저트와 제과 기술을 배우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파리에서의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지만 달콤한 디저트를 만드는 기쁨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줬죠. 지원, 너의 마카롱은 정말 완벽해. 프랑스 셰프가 제 작품을 보며 감탄했을 때의 그 뿌듯함을 잊을 수 없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하며 완성한 마카롱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껍질이 갈라져서 수십 번 실패했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진짜 파티시에의 정신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온 아시아 학생이 프랑스 전통 디저트 분야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파리의 가을은 참 아름다웠어요.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거리를 걸으며 동네 파티세리에서 크루아상을 사 먹던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확실했어요. 사랑하는 민수가 있었거든요. 민수와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떠날 때도 끝까지 응원해줬던 사람이에요. 지원아,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고마워. 하지만 끝까지 해볼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매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만든 디저트 사진을 보여드리면 정말 맛있겠다고 감탄해주곤 했죠. 와,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야? 완전 예술 작품 같은데? 응. 다음에 한국 가면 더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기대할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도 부탁해.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온 한국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말 바빴어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레시피북들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했죠. 여기는 프랑스산 버터가 없네. 이 브랜드는 어떨까? 하나하나 맛보며 최적의 재료를 찾아다녔어요. 한국에서도 프랑스 수준의 디저트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대기업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디저트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원이 만든 디저트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정말? 자신 있어? 당연하지. 파리에서 인정받은 실력인데. 고마워. 정말 열심히 할게. 결혼식은 가을에 올렸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10월의 어느 날이었죠. 웨딩 케이크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3단으로 된 화이트 초콜릿 케이크에 신선한 베리와 식용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신부가 직접 만든 거야? 프랑스에서 배운 게 이런 거구나. 맛도 정말 환상적이야. 이런 케이크 처음 먹어봐. 하객들의 칭찬을 들으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제 카페에서도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케이크가 좀 달지 않니? 아, 설탕을 조금 줄여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단 걸 잘 안 먹어. 그때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의 취향이 다른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혼집은 민수가 마련해준 새 아파트였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제가 베이킹을 할 수 있는 오븐과 도구들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은 충분했죠. 프랑스에서 가져온 실버 휘핑볼과 나무 주걱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 도구들 진짜 비싸 보인다. 응, 프랑스에서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게 골랐어. 특별한 건가? 이 휘핑볼은 머랭의 질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줘. 그리고 이 주걱은 민수가 제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신기해했어요. 역시 제가 선택한 사람답다고 생각했죠. 결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죠.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전통 마카롱이었어요. 마카롱 만들기는 정말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아몬드 가루와 설탕의 비율부터 시작해서 머랭의 상태, 반죽하는 횟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오븐 온도도 정확해야 해. 파리에서 배운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틀에 걸쳐 완벽한 마카롱을 만들었습니다. 바닐라, 초콜릿, 딸기, 레몬 4가지 맛으로 각각 6개씩 총 24개를 예쁜 상자에 담았어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리본까지 매서 정성스럽게 포장했죠. 와,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 민수도 제 정성에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파티세리에서 파는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 정말? 그럼 다행이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가을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민수 어머니인 박순희 씨는 현관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 지원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셨죠? 응, 잘 지냈어. 들어와.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셨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미소가 어딘가 어색하고 시선도 자꾸 피하시는 것 같았죠. 거실에 앉아서 준비해간 마카롱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프랑스 마카롱이에요. 드셔보세요. 아, 고맙구나. 시어머니가 상자를 받아들고 뚜껑을 여셨어요. 알록달록한 마카롱들이 예쁘게 정렬되어 있었죠.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지원아, 이건 너무 달아. 우리 민수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민수는 제가 만든 디저트를 항상 좋아했거든요. 어머니, 설탕을 많이 줄였는데요. 프랑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라. 요즘 젊은 여자들은 남자 유혹하는 방법을 참 잘 알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유혹? 제가 뭘 유혹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그래, 뜻이야 좋았겠지. 하지만 요즘 남자들은 이런 달콤한 걸로 쉽게 넘어가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며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어머니, 민수는 제 디저트를 좋아해요. 그럼 더 조심해야지. 단 걸로 남자 마음을 사로잡는 건 옛날 여자들이 쓰던 수법이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3년간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을, 제 꿈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다니요. 지원아, 다음에는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해. 시어머니가 마카롱 상자를 다시 덮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상자를 부엌 한 구석에 밀어두셨죠. 저는 그 순간 프랑스에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했던 시간들, 완벽한 마카롱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번 실패했던 기억들이요. 지원, 포기하지 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프랑스 셰프가 해줬던 격려의 말들도 떠올랐어요. 너의 마카롱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재료야. 하지만 지금 그 사랑이 담긴 마카롱이 쓸모없는 물건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지원아, 어머니는 원래 단 걸 안 좋아하시거든. 그럼 미리 말해주지. 미안해. 다음에는 내가 알려줄게.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단 걸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은 제 직업, 제 꿈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남자 유혹하는 방법을 참 잘 알더라는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운 기술이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일이 이렇게 무시받을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민수가 달래주었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그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설렘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원아, 포기하지 마. 프랑스에서 배운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뒤에는 25년 전의 깊은 상처가 숨어 있다는 것도요. 마카롱 사건 이후 몇 주가 흘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프랑스 디저트 대신 한국 전통차를 배워서 가져가기도 하고 단 것 말고 다른 선물들을 준비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원아, 요리는 어떻게 배웠어? 프랑스에서 제과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요리도 배웠어요. 그래. 서양 요리 말고 우리나라 음식은 할 줄 알아? 아직 많이 서툴러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야지. 남편 위해서는 우리나라 음식을 잘해야 해.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항상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지원아, 프랑스에서 3년이나 있었다면서 한국 음식은 하나도 못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만으로는 안 되지. 진짜 마음이 있어야 해. 진짜 마음? 제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이번 주말에 집 대청소를 할 건데 와서 도와줄 수 있겠어? 네, 물론이죠.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전 10시쯤 와. 드디어 시어머니와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일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토요일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늘만큼은 시어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왔구나, 지원아. 네,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방부터 정리하자.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방은 정말 물건이 많았어요. 오래된 앨범들, 책들, 서류 상자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정리를 못했어. 이 상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건 따로 빼고 나머지는 버리자. 저희는 오전 내내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그래요? 지금은 너무 얌전한데. 그때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시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말을 끊으시더라고요. 뭔가 아픈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민수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목소리가 떨리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으신 것 같았죠. 점심 무렵이 되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시장에 나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지원아, 나 잠깐 시장 다녀올게. 점심 뭐 해 먹을지 봐야겠어. 네,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서 계속 정리하고 있을게요. 혼자 남은 저는 계속해서 상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상자들과는 달리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죠. 이건 뭐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상자를 꺼내보니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자물쇠는 오래돼서 녹이 슬어 있었는데 살짝 흔들어 보니 헐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조심히 열어봐야겠다. 조심스럽게 열어봤더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아버지와 모르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 여자는 분명히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지? 사진을 뒤집어 보니 미영이와 함께 1999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 더 뒤져보니 편지들이 나왔어요. 분홍색 편지지에 예쁜 글씨로 쓰여져 있었는데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너무 보고 싶어. 우리 가게 새 케이크 레시피 만들었는데 꼭 와서 먹어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보다 더 달콤하게 만들었어. 편지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뭐지? 다른 편지들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들과 함께 케이크, 디저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달콤한 케이크처럼 달콤한 사랑을 하자고 했잖아. 우리 가게 시그니처 티라미수 당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자기가 오면 특별한 마카롱도 만들어줄게. 편지 끝에는 항상 스위트 드림 베이커리 미영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죠. 제빵점? 그리고 미영?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찾아보니 충격적인 서류들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발행한 서류였습니다. 친생자 확인 소송이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원고 김미영, 피고 박진호. 박진호는 민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야?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친생자 확인을 요구하며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건 내용이었어요. 법원 판결문도 있었습니다. 피고 박진호와 원고 김미영 사이에서 출생한 김지훈에 대하여 친생자로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일을 보니까 정확히 25년 전이었어요. 25년 전. 더 뒤져보니 은행 통장 내역서까지 있었어요. 매달 김미영이라는 사람에게 5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10년간 이어져 있었죠.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제과, 디저트를 싫어하시는지, 왜 제가 파티시에라고 하면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는지, 25년 전 시아버지가 스위트 드림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김미영이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편지들이었어요. 김미영이 어떻게 시아버지를 유혹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오늘 새로 만든 딸기 케이크 어땠어? 자기 표정 보니까 정말 맛있었나 봐.
자기가 달콤한 걸 좋아한다니까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우리 가게 케이크만 먹으면 다른 건 맛없게 느껴진다면서? 그럼 매일 와도 돼. 시아버지도 편지를 남겼더라고요. 미영아, 너의 케이크는 정말 마법 같아. 처음 먹었을 때부터 헤어날 수가 없었어. 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달콤함이야. 너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것 같아.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으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배신이었을 거예요. 달콤한 디저트로 남편을 빼앗긴 상처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파티시에라고 하고 달콤한 마카롱을 만들어 드리면 그때 그 기억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젊은 여자들은 남자 유혹하는 방법을 잘 안다는 말씀도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민수에게 디저트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25년 전 김미영이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모습과 겹쳐 보이셨던 거죠. 상자를 더 뒤져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사립탐정 보고서까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미행하게 해서 받은 보고서들이었어요. 박진호 씨가 스위트 드림 베이커리에 일주일에 4번 방문합니다. 김미영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김미영이 임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호 씨가 산부인과까지 동행했습니다. 보고서들을 읽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의뢰인 박순희은 계속해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베이커리에서 특별 주문한 케이크들을 집으로 가져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김미영이 박진호 씨만을 위한 특별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한 고통을 겪으셨을지. 마지막에는 시아버지가 쓴 고백장 같은 편지도 있었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영이의 케이크를 처음 먹었을 때부터 헤어날 수가 없었어. 그 달콤함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어. 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었거든. 미영이가 나만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는 디저트들.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너는 모를 거야. 용서해달라. 하지만 그 달콤함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시아버지조차 김미영의 디저트에 빠져서 가정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는 달콤함이 가정을 파괴하는 무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어서 민수에게 주는 모습을 보시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우셨던 거죠. 또 시작되는 건 아닐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모든 걸 다시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원래 자리에 밀어넣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른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지원아, 다녀왔어. 네, 어머니. 계속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괜찮아? 얼굴이 좀 창백한데? 아,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통 그 서류들과 편지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도 모르는 아버지의 비밀을 제가 먼저 알게 되었다니요. 여보, 오늘 어땠어? 어머니랑 친해졌어? 응, 그냥 청소 많이 했어. 그래, 수고했어.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25년 전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상처로 아직도 고통받고 계신다는 것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기야, 미영이의 초콜릿 케이크 또 먹고 싶어? 달콤한 케이크처럼 달콤한 사랑을 하자. 시아버지의 편지 내용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달콤한 말들이 시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상처를 자극하는 존재였던 거죠. 파티시에라는 직업도, 달콤한 디저트를 만드는 것도, 민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것도 모든 게 시어머니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혹시 민수도 아버지처럼 될까? 그런 두려움이 시어머니를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죠. 제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시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가? 지원아, 괜찮아? 민수가 제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어요. 응, 괜찮아.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쉽지 않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어머니도 좋은 분이시거든.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25년 전의 상처가 너무 깊으신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단순히 시어머니가 까다로우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요. 시어머니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25년 전 달콤한 디저트로 남편을 빼앗긴 그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상처를 자극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혼자만 간직한 채 시어머니를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6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저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미식거렸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이상하다. 평소보다 피로감도 심했고 가슴도 약간 아팠어요. 설마 했지만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더니 2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정말?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아기가 생긴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민수에게 먼저 알렸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진짜야? 민수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 응, 그래야겠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작은 콩알 같은 아기의 모습이 화면에 보였거든요.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정도 되셨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민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기뻐해 주실까? 그날 저녁 시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소식? 제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 축하한다. 목소리에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몇 주나 됐어? 6주 정도요. 그럼 조심해야겠네. 초기가 가장 위험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아, 임신 중에는 단 걸 조심해야 해. 임신성 당뇨 위험하거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시작이구나 싶었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임산부들이 단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더라. 특히 케이크나 초콜릿 같은 거 말이야.
제가 파티시에라는 걸 의식한 말씀이었어요. 돌려서 표현하셨지만 제게 디저트 만들지 말라는 경고였죠. 다음 주 시댁을 방문했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원아, 앉아.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으시며 저를 부르셨어요. 손에는 두꺼운 책을 들고 계셨죠. 이거 임산부 영양관리 책이야. 내가 도서관에서 빌려왔어. 책을 펼치시더니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놓은 부분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 봐. 임신 중 당분 과다 섭취 시 위험성에 대해 나와 있어. 글씨를 읽어보니 임신성 당뇨, 거대아 출산, 산모 비만 등의 위험성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단 걸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내가 만드는 케이크나 마카롱 같은 거 말이야. 결국 제 직업 이야기로 귀결되는군요. 제가 만든 디저트는 설탕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설탕량을 조절해도 단 건 단 거야. 아기한테 좋을 게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임신 중에는 아예 안 만드는 게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예 안 만들라고요? 어머니, 그건. 지원아, 아기가 중요해 아니면 내 취미가 중요해? 취미라고 하시는군요. 제가 3년간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을 취미라고요. 민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원이가 조심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민수야, 넌 몰라. 임신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일인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기한테 문제가 생겨. 시어머니가 다시 책을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봐. 임산부는 하루 당분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럼 제가 그에 맞춰서 레시피를 개발해 볼게요. 개발? 지원아, 지금이 실험할 때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안전한 게 확실한 건 아예 안 먹는 거야. 옛날에는 임신하면 단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임신은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재앙만 생기는 걸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산부인과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산부분, 가족분이 연락하셔서 당분 섭취에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셨네요. 네. 누가요? 어머님이라고 하시던데요. 임산부분이 제과 관련 일을 하신다며 걱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병원에까지 연락하셨다니요. 선생님, 저는 단 걸 많이 안 먹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가족분 말씀으로는 직업상 단 것에 노출이 많다고 하시던데. 저는 지금 임신해서 디저트 만들기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계속 그렇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까지 시어머니 말씀을 믿으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민수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병원에 연락하셨어. 뭐? 왜? 내가 단 걸 많이 먹는다고 의사한테 주의해 달라고 하셨어. 민수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걱정? 이건 간섭이야. 지원아, 어머니도 나름대로 내 전문성을 의심하고 있어. 그날 밤 정말 화가 나서 잠이 안 왔어요. 하지만 더 심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의 감시가 본격화됐어요. 일주일에 3번씩 집에 오셔서 제 냉장고를 확인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원아, 냉장고에 뭐가 있나 보자. 왜요? 혹시 단 거 숨겨둔 거 없나 해서. 정말 놀라웠어요. 성인인 제가 감시를 받아야 한다니요.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임신부는 자제력이 떨어지거든. 시어머니가 냉장고 구석구석을 뒤지시더라고요. 이 꿀은 뭐야?
요구르트에 조금씩 넣어 먹으려고요. 꿀도 당분이야. 이런 거 다 빼. 어머니, 꿀은 천연 감미료라서 천연이든 인공이든 달콤한 건 다 나빠. 제가 임신 전에 사용하던 모든 베이킹 재료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어요. 설탕, 꿀, 메이플 시럽, 심지어 바닐라 에센스까지도요. 바닐라 에센스는 왜요? 알코올이 들어있어. 임신 중에 알코올 섭취하면 안 되잖아. 하지만 극소량인데. 극소량이라도 안 돼. 아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제 작업실이었던 주방이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지원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어떤 일리? 아기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 나도 아기 건강 생각해서 저당 레시피 개발하려던 거야. 그래도 아예 안 먹는 게 더 안전하지. 결국 민수도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시어머니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원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산부인과 검진 받고 왔어요. 그 외에는 마트에서 장 봤어요. 뭘 샀는데?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동네 카페에 간 걸 아시더라고요. 지원아, 오늘 카페 갔다면서? 어떻게 아세요? 동네에서 봤다고 하더라. 커피 안 마시고 따뜻한 물만 마셨어요. 그래도 카페는 가지 마. 디저트 냄새만 맡아도 유혹될 수 있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냄새만 맡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다니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우울해졌습니다. 매일 감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불면증도 생겼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못 이뤘죠. 여보, 잠 못 자? 응, 자꾸 생각이 나서. 뭔 생각? 내가 정말 나쁜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민수가 저를 안아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몰래 작은 머핀 하나를 만들어 먹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달콤함이 눈물나게 그리웠습니다. 아, 정말 그리웠다. 하지만 그것도 들켰어요. 지원아, 머핀 냄새가 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주방을 뒤지셨거든요. 어디 숨겨뒀어? 어서 내놔. 어머니, 정말 작은 거 하나만. 하나도 안 돼. 약속했잖아. 결국 남은 머핀까지 버려야 했어요. 지원아, 이제 정말 마지막 경고야.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니,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이라서 더 위험한 거야. 임신부는 자제력이 없거든. 임신 7개월이 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손발이 자주 부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요. 산부인과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려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요? 매일 감시받고 통제받는데.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살아야 했거든요. 그 무렵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시기였어요. 여보, 아이가 나올 것 같아. 정말? 지금? 병원으로 급하게 향했고 몇 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모든 고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죠. 우리 아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시어머니도 손자를 보시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 우리 민수 어렸을 때랑 똑같아. 잘했어, 지원아.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출산 후에도 시어머니의 통제는 계속됐거든요. 지원아, 수유 중에도 단 거 먹으면 안 돼.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될 수 있어. 결국 아기를 낳아도 자유로워질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건강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25년 된 트라우마가 저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는 거요. 저는 김미영의 재현이었고 제 디저트들은 시어머니에게 악몽의 상징이었어요. 임신이라는 핑계로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기 엄마라는 약자의 위치에서 시어머니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 달콤한 꿈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 즉 아기와 함께 할 미래에 대한 꿈도 시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갇혀버렸어요.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를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우리 아기야,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신생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아기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그런 다짐을 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생후 3개월이 되고 어느 정도 육아에 적응했을 때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디저트 카페 창업이었죠. 여보, 나 카페 창업 생각해보고 있어. 정말? 아기 키우면서 할 수 있겠어? 아기랑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기 카페 겸 디저트 카페로. 민수는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곳들 인기 많잖아. 응,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건강한 디저트들을 판매하고 싶어. 임신 중에 연구한 저당 레시피들도 활용하고. 오랜만에 꿈에 대해 이야기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임신 중에 억압받았던 시간들을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네. 맞아. 정말 기대돼. 우선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가 근처의 작은 상가들을 중심으로 알아봤죠. 여기는 어떨까? 접근성도 좋고 주차 공간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며칠간 여러 매물을 알아본 끝에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어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2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임대료도 적당했어요. 여보, 이거 어때?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해. 한번 가서 봐볼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직접 보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좋았어요. 넓은 창문으로 햇빛도 잘 들어오고 주방 시설을 갖추기에도 적합했죠. 사장님, 이 매물 임대 계약은 언제 가능한가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200만 원입니다. 조건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건물주분께 연락드려서 계약 일정 잡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인테리어 계획도 그리고 메뉴 구성도 생각해봤죠. 건강한 재료로 만든 임산부용 디저트, 아이들을 위한 무첨가 쿠키,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저당 케이크까지 다양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헬시 스위트라는 컨셉으로 해보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요즘 건강 디저트 트렌드잖아. 일주일 후 다시 그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응, 여기서 카페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 의사를 밝혔어요. 그럼 내일 건물주분께 연락드려서 계약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쯤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틀 정도면 답이 나와요. 그날 밤 정말 설렜어요.
드디어 제 카페를 가질 수 있게 되다니.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을 제대로 선보일 기회가 생긴 거죠. 하지만 이틀 후 부동산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건물주분이 계약을 거부하셨어요. 네. 왜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이유는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분께 임대하기로 했다고 하시네요. 혹시 조건을 더 맞춰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아예 거절하셨어요. 임차인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신뢰도에 문제? 제가 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매물 알아보시겠어요? 할 수 없이 다른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좋은 매물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 진행했죠. 이번에는 확실할 것 같은데? 그러게. 건물주분도 적극적이시고. 하지만 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건물주분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또요? 이상하네요. 이번에는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2번 연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혹시 어떤 이유라도 들으셨나요? 글쎄요. 임차인분이 사업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시던데. 사업 경험 부족? 저는 프랑스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요. 3번째 매물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계약 직전에 갑자기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상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민수도 의아해했어요. 4번째 매물을 알아볼 때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님, 혹시 누군가가 사장님에 대해 좋지 않은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에요? 건물주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건 보통 그런 경우거든요. 임차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화가 온다든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어떤 정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든지 사업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특히 가족분이 연락하는 경우가 많죠. 가족분? 그 말을 듣고 바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죠. 혹시 어떤 분이 연락하시는지 알 수 있나요? 연세 드신 여성분이 주로 연락하시더라고요. 며느리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역시 그렇구나. 집에 와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니가 뭔가 하신 건 아닐까? 설마,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셔?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가족분이 전화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했다는데. 정말? 응. 너무 이상해. 지원아, 너무 의심하지 마.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민수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맞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재료 공급업체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거기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업체에서는 대놓고 거절당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개인 카페에는 공급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전화로 문의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정책이 바뀌었어요. 2번째 업체에서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위생관리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프랑스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어요. 르 코르동 블루에서 3년간 공부했고, 그런데 들은 바로는 위생관념이 좀 그렇다고 하던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누구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아, 그냥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예요.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 제가 아직 카페도 열지 않았는데 무슨 이야기가 돌겠어요? 3번째 업체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사장님,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누가 그런 말을? 가족분이 연락하셔서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시어머니였어요. 혹시 연락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나요? 연세 드신 여자분이었는데 며느리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내 창업을 방해하고 계셔. 뭐, 그럴 리가 없어. 공급업체에 전화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셨어.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응. 그리고 부동산 계약도 어머니가 방해하신 것 같아. 확실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래.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아. 그날 밤 민수가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대로였죠. 어머니가 그런 일 하신 적 없다고 하시네. 거짓말이야. 지원아,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확신해? 증거요? 어떻게 증거를 구하죠? 다음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아기를 보러 온다고 하셨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것 같았어요. 지원아, 카페 차리려고 한다면서? 네. 아기도 어린데 무리하지 마. 육아에만 집중해야지. 어머니, 아기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돼. 아기한테 소홀해질 수 있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지원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장사를 할 만한 사람인지 의문이야.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경험도 없고 사회성도 부족한데 어떻게 장사를 해? 저는 프랑스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어요. 프랑스에서 배운 걸로 한국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리고 요즘 카페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차라리 집에서 아기나 잘 키워. 그게 며느리 역할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되었어요. 창업 준비도 중단하고 집에만 있게 됐죠. 민수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지원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아기가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2년 후쯤에? 2년이면 제 기술도 많이 녹슬 텐데요. 결국 제 꿈은 또 한 번 좌절됐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동네에서 시어머니 지인분을 만났어요. 어머, 지원 씨. 카페 창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그건 잠시 미뤄두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순희 씨가 지원 씨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산후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면서 사업하기에는 무리라고 하시던데.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제 이야기를 퍼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위생관념도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프랑스에서 배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라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전문성까지 깎아내리고 계셨던 거구나.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서 활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꿈을 품고 돌아온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레시피북들을 꺼내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레시피들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아기가 울음소리를 냈어요. 아기를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비록 제 꿈은 포기해야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5년 전의 상처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치실 권리가 있으신 걸까요? 그렇게 제 두 번째 꿈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중에 억압당했고 이번에는 아예 싹을 자르시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창업이 좌절된 후 2년이 흘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기만 키우며 지내고 있었어요. 활기차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가 되어 있었죠. 아이는 이제 두 돌이 지나 제법 말도 하고 걸어 다녔어요.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꿈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케이크. 아이가 TV에서 케이크를 보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케이크 먹고 싶어? 응. 엄마가 만들어줘.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아이에게도 케이크를 만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나중에 만들어줄게. 하지만 언제가 나중일까요? 시어머니의 감시는 여전했고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시어머니의 감시는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 오셔서 제가 뭘 하는지 확인하셨어요. 지원아,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건이라는 표현에서 제 꿈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아이가 크니까 손이 좀 덜 가겠네. 아직 많이 어려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을 거야. 근데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상한 생각이라니. 제 꿈을 그렇게 표현하시는군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어느 날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고생했어요. 밤새도록 간병하느라 정말 지쳤는데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찾아오셨어요. 아이 어때? 많이 아파? 조금 나아졌어요. 열도 내렸고.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지원아, 내가 너무 지쳐 보이네. 아이가 아프니까 밤에 못 자서 그래요. 힘들겠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또 시작이었어요.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이 현실 도피하려고 하잖아. 옛날 일 생각한다든지. 옛날 일이라니. 제 꿈을 현실 도피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민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거든요. 여보, 생일 케이크 만들어줄까? 정말? 오랜만이네. 응, 특별한 날이니까. 민수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제 손으로 만든 케이크를 먹고 싶어 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괜찮아. 생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민수의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몰래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밟는 제과 재료 코너였어요. 밀가루, 달걀, 버터의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손에 익숙한 재료들을 담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옛 연인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죠. 초콜릿은 이걸로 하자. 생크림은 이 브랜드가 좋았는데 하나하나 고르면서 추억이 떠올랐어요. 프랑스에서 처음 배웠을 때의 설렘, 완벽한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밤새 연습했던 시간들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초콜릿 케이크에 생크림을 발라 장식하는 간단한 케이크였죠. 하지만 2년 만에 하는 작업이라 손이 많이 굳어 있었어요. 이렇게 했나? 머랭을 올릴 때도 예전처럼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크림을 바를 때도 매끄럽게 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던 작업인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아, 실력이 많이 떨어졌네. 그래도 완성된 케이크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케이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2년 만에 제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이었죠. 민수가 좋아할까? 케이크 위에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적고 초를 꽂았어요. 작은 식당 테이블을 예쁘게 꾸미고 깜짝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들어왔을 때의 반응은 정말 좋았어요. 와, 정말 만들었구나. 생일 축하해, 여보. 민수가 정말 기뻐했어요. 케이크를 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지원이 만든 케이크다. 맛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오랫동안 안 해봐서 실력이 많이 떨어졌어. 괜찮아. 내가 만든 거면 뭐든 맛있어. 2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들어줘서 미안했어. 이해해. 상황이었으니까. 민수가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려는 순간이었어요.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네. 지금 왜? 민수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이 시간에 갑자기 오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문을 열어드리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바로 식탁에 케이크를 보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오늘 민수 생일이에요.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오지 왜 만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오랜만에 직접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지원아,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어머니 생일이니까 그냥. 민수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민수야, 넌 조용해. 지원아, 이거 버려. 네, 당장 버리라고.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생일 케이크인데. 그냥? 이런 달콤한 걸로 남자를 유혹하는 게 그냥이야? 또 시작됐어요. 25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요. 저는 유혹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달콤한 걸로 남자 마음을 조종하려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런 걸 먹으면 우리 민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어머니, 그건 독을 탄 것 아니야? 이런 달콤한 독으로 남자들을 홀리는 거지.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독이라고요? 제가 정성껏 만든 케이크를 독이라고 하시다니요.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심해? 이게 심한 거야?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케이크를 통째로 버리셨어요. 이런 거 우리 집에 두면 안 돼. 제가 3시간에 걸쳐 만든 케이크가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작은 작품이 하찮은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지원아, 다시는 이런 거 만들지 마. 약속해.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2년 만에 다시 찾은 작은 희망이 한순간에 짓밟힌 거였죠. 민수에게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셨네.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 어머니도 나름대로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걱정? 내 케이크를 독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머니가 실수로 하신 말씀이셔. 민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감싸고 있었어요. 너도 알잖아.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럼 지금 뭐 하신 거야? 일시적으로 화가 나신 거지. 이해해줘. 이해? 2년 동안 참아왔는데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워놓고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 뭐라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줘.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원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2년 동안 계속 참아왔어. 무엇을? 어머니의 모든 간섭과 무시를. 내 꿈을 짓밟는 것을. 민수는 당황한 채로 말했어요. 어머니도 나름대로. 또 어머니 변명해? 변명이 아니라 이해해달라는 거야. 난 더 이상 이해 못해. 그날 밤 정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알아? 무슨 뜻이야?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셨어. 알고 있어. 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여자가 제과점을 운영했다는 것도.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달콤한 걸 싫어하시는구나 생각했어. 그럼 이해할 수 있지 않아? 이해는 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평생 희생해야 해? 희생이라니. 내 꿈, 내 재능,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보, 선택해. 어머니와 나중에.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해? 그럼 나는 떠날게. 지원아, 내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도 괴로우시고 나도 괴로워.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며칠간 계속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어. 알겠어.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민수에게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뭐가? 혹시 아버지처럼 될까봐. 내가 만든 달콤한 케이크에 빠져서.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민수도 시어머니와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군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리고 넌 미영 씨가 아니고. 알아. 하지만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면 결국 그거였어요. 저보다는 어머니가 우선이었던 거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서로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고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죠. 정말 가는 거야? 응.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짐을 쌀 때 프랑스에서 가져온 베이킹 도구들을 발견했어요. 2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소중한 도구들이었죠. 이제야 다시 쓸 수 있겠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비록 홀로 서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엄마, 케이크 만들어줘. 아이가 말했을 때 처음으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줄게.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가정은 깨졌지만 제 꿈만큼은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달콤함이 죄가 아닌 세상에서 말이에요. 원룸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아이와 단둘이 사는 것도 어려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변변한 재료가 없었어요. 달걀 몇 개와 우유, 밀가루 정도가 전부였죠. 이것도 아껴서 써야겠다. 간단한 팬케이크라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밀가루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혼 후 받은 위자료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일을 해야겠어. 어린이집 대기 명단에 아이 이름을 올려두고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어려운 표정을 지었죠.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이에요. 아이가 아프면 어쩌시고요? 최대한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장님, 아이가 있어도 일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급여는 많지 않아요. 시급 9,000원짜리 아르바이트였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거든요. 뭐지? 택배 상자를 들어보니 제법 무거웠어요. 발송인은 적혀 있지 않았고 받는 사람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주문한 적 없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고급 제과용 밀가루, 프랑스산 버터, 바닐라 빈까지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얼마인데? 가격표를 확인해 보니 총 15만 원어치나 되는 재료들이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즐겨 사용하던 브랜드들이었죠. 누가 내 취향을 이렇게 정확히 알지? 택배 회사에 연락해 봤지만 정확히 제 주소로 주문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제도 완료되어 있고요. 혹시 가족분이 주문하신 건 아닌가요? 가족? 이제 저에게는 아이밖에 없는데요. 이상했지만 일단 고마운 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재료로 아이에게 간식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우리 아들아, 엄마가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줄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이틀 후 또 다른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유기농 달걀과 생크림, 고급 초콜릿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발송인은 없었어요. 하지만 내용물을 보니 제가 계획하고 있던 레시피에 딱 필요한 재료들이었죠. 혹시 내 마음을 읽는 건가? 세 번째 택배는 더욱 놀라웠어요. 프랑스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수한 제과 재료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건 한국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건데, 마카롱용 아몬드 파우더, 프랑스산 케이크 시럽, 고급 식용 색소까지 정말 프로 수준의 재료들이었어요. 배송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요. 카페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원 씨, 오늘 재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네, 무슨 뜻이에요? 사장님이 신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까 어떤 분이 오셔서 지원 씨 재료비를 미리 결제하고 가셨어요. 누가요? 정장 입은 남성분이었는데 지원 씨를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정장 입은 남성? 혹시 민수인가? 어떻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어요. 안경도 쓰고 계셨고 민수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원 씨가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힘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원 씨가 만드는 디저트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좋은 재료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혼했지만 여전히 저를 챙겨주고 있었던 거네요. 아이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원비가 이미 결제되어 있어요. 네, 제가 낸 게 아닌데요. 남성분이 와서 미리 내고 가셨어요. 아이 아빠라고 하시던데요. 언제요? 오늘 오전에요. 정말 정중한 분이셨어요. 역시 민수였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소아과에 갔는데 거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료비가 이미 결제되어 있네요. 누가요? 아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미리 결제하고 가셨어요. 언제요? 1시간 전쯤요. 혹시 아이가 아플 것 같다면서 미리 결제해 두셨어요. 1시간 전? 그럼 제가 병원 올 걸 어떻게 알았지?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비상연락처에 민수 번호도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아빠가 우리 걱정하고 있구나. 아이에게 말해줬더니 기뻐했어요. 아빠 언제 와? 아빠는 바쁘셔서 자주 못 와. 아빠 보고 싶어? 아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한 달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계산할 때 직원이 말했어요. 고객님, 상품권 있으신데요? 네. 상품권이요? 네. 고객님 이름으로 등록된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어요. 언제 누가? 오늘 오전에 남성분이 맡기고 가셨어요. 또 민수였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제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확히 알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아니, 민수 씨, 통화 가능해? 지원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어요. 혹시 제과 재료나 원비 같은 거 보내준 거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들켰구나. 왜 그랬어? 너와 우리 아이가 걱정되어서.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혼했는데 이런 건 부담스러워. 미안해. 하지만 아이 아빠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운데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너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필요한 걸 그렇게 정확히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재료들 다 기억해. 그리고 아이 상황도. 어린이집에서 가끔 연락 와. 역시 그랬구나. 그런데 프랑스 재료는 어디서 구한 거야? 기억나? 파리지앵 베이커리 사이트. 설마 아직도 그 사이트 기억해?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좋아했잖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혼했지만 여전히 저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게요. 배송비 많이 나왔을 텐데. 괜찮아. 내가 제대로 된 재료로 아이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주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는 뭐라고 하셔? 어머니는 모르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 괜찮을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내 마음이니까. 그 대화 이후로도 도움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필요한 재료들이 정확히 도착했죠. 신기한 건 제가 떨어져 가는 재료가 있으면 딱 그 재료가 오는 거였어요. 버터가 떨어져 가는데 이틀 후 프랑스산 고급 버터가 배송됐어요. 초콜릿이 필요한데 곧이어 벨기에산 프리미엄 초콜릿이 도착했죠.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정말 우연히 민수를 마주쳤어요. 아이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민수가 나타난 거예요. 지원아? 안녕? 서로 어색해했지만 아이는 좋아했어요. 아빠. 아이가 민수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민수가 아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았어요. 잘 지내? 응, 그럭저럭. 아이는 잘 먹어? 잘 먹어. 엄마가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줘. 민수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엄마가 케이크 만들어줘? 응,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엄마가 다시 케이크 만드시는구나.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다시 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뻐하는 거였죠. 아빠도 같이 케이크 먹자. 아이가 민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바빠서 못 가. 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희 둘 다 말이 막혔어요. 아빠는 할머니랑 살아야 해. 그럼 할머니도 같이 오면 되잖아. 그건 복잡한 일이야. 민수가 아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원아, 그런데 고마워. 뭐가?
도움받아서 말고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다시 케이크 만드는 걸 보니까 안심돼. 왜? 내가 행복해 보여서.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도 행복해? 응. 아니, 글쎄. 복잡해. 어머니는 어떠셔? 많이 후회하고 계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래도 선택은 변함없지? 지원아.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날 이후로도 가끔 우연히 마주쳤어요. 항상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민수가 나타나서 상처를 봐줬어요. 괜찮아. 조금까진 거야. 아빠가 호호해줘. 민수가 아이 무릎에 호호 불어주니까 아이가 웃었어요. 아빠 마법이야. 그래, 아빠 마법.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가족이었을 때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녁이 되어 헤어질 때면 아이가 항상 아쉬워했어요. 아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안 돼. 아빠는 집에 가야 해. 왜? 엄마도 좋다고 했어. 아이가 제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언제? 곧, 곧 만나자. 하지만 언제가 곧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민수의 숨겨진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제가 원하는 일은 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제가 만든 디저트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자신감이 되살아났어요. 지원 씨가 만든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프랑스에서 공부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예전의 자부심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어요. 비록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지만 민수의 숨겨진 도움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민수의 숨겨진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나 민수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분이잖아요. 지금 응급실에 계셔. 의식을 잃으셨어. 무슨 병이야? 당뇨 합병증이래.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쓰러지셨대. 시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달콤한 것들을 거부하셨던 거였죠. 심각해? 의사 선생님이 위험한 상태라고 하셔. 민수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병원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야. 그런데 왜? 그냥 걱정되어서. 사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었어요.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분인데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혹시 와줄 수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리셔. 지원이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정말?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계속 그 말만 하셔. 다음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왔구나. 민수의 얼굴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밤새 병원을 지키셨나 봐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 조금 나아지셨어. 의식도 돌아오시고. 다행이다. 지원아, 정말 고마워. 와줘서. 당연한 일이야. 어머니도 내가 왔다는 걸 아시면 기뻐하실 거야. 정말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면회 시간이라고 알려줬어요. 한 분씩 들어가세요.
민수가 먼저 들어갔고 10분 후에 제 차례가 됐어요. 중환자실 안은 각종 기계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어머, 지원이구나.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왔어? 민수가 연락해서요. 괜찮으세요? 미안해서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미안하다고요? 많이 아프셨어요? 늙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지원아. 네, 정말 미안하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어. 눈가에 눈물이 맺히시는 게 보였어요. 죽을 뻔하니까 후회되더라. 내가 얼마나 착한 며느린데. 어머니, 25년 전 일 때문에 너한테 화풀이 했어. 정말 미안해. 드디어 진실을 말씀하시는군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병문안을 갔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원아, 사실 고백할 게 있어. 알고 있어요. 뭘? 시아버지와 김미영 씨 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실지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더 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참은 거야?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네.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원아, 정말 미안해.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아, 나 퇴원했어. 축하드려요.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응. 그런데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요? 다음 주가 내 생일인데 시어머니의 칠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케이크를 먹고 싶어.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달콤한 걸 거부하시던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네. 내가 만든 케이크 말이야. 정말 놀라웠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달콤한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하지만 당뇨 때문에 무설탕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부탁이야. 죽을 뻔했는데 한 번 정도는 달콤한 걸 먹어보고 싶어?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먹었거든. 이제 용기를 내보고 싶어? 알겠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네. 어머니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케이크 만들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걸까?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레시피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무설탕 케이크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선 설탕 대신 사용할 감미료부터 정해야 했죠. 스테비아는 어떨까? 직접 맛을 보니 뒷맛이 조금 쓴 것 같았어요. 에리스리톨은? 이건 괜찮은데 단맛이 좀 부족했어요. 둘을 섞으면 어떨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적의 비율을 찾았어요. 스테비아와 에리스리톨을 73 비율로 섞으니 자연스러운 단맛이 났어요. 밀가루도 문제였어요. 일반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아몬드 가루로 대체해 볼까? 아몬드 가루를 사용하니 식감은 좋은데 케이크가 너무 무거웠어요. 아몬드 가루와 밀가루를 반반씩 섞어보자.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았죠. 크림도 고민이었어요. 생크림에는 유당이 들어있어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었거든요.
무가당 생크림을 사용하고 천연 바닐라로 풍미를 내자. 바닐라빈을 직접 긁어서 넣으니 향이 정말 좋았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어요. 뭔가 밍밍해. 설탕의 단맛뿐만 아니라 질감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봤어요.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해. 세 번째에서는 무설탕 다크 초콜릿을 녹여서 넣어봤어요. 이거다. 초콜릿의 깊은 맛이 부족한 단맛을 보완해 주었어요. 나흘에 걸쳐 6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만족스러운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시어머니 생일 전날 마지막 테스트를 해봤어요. 완벽해. 당뇨가 있는 카페 단골 손님에게도 시식을 부탁했어요. 이거 정말 설탕 안 들어간 거 맞아요? 네, 천연 감미료만 사용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데요? 혈당 체크해 보세요. 정말 안 올라가네요. 신기해. 시어머니 생일 당일 완성된 케이크를 가지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와, 정말 만들어 왔구나. 민수가 케이크를 보며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흰색 무설탕 크림 위에 신선한 베리들과 식용꽃을 올려 장식한 케이크였어요. 겉보기에는 일반 케이크와 전혀 다를 바 없었죠.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퇴원 후 많이 회복되신 모습이었어요. 어머나, 정말 예쁘네. 케이크를 보시더니 눈이 반짝이셨어요. 정말 설탕이 안 들어갔어? 네. 천연 감미료만 사용했어요. 혈당에 전혀 영향 주지 않아요. 고마워, 지원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고마워. 시어머니가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셨어요. 뭘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케이크를 자를 때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잘라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25년 만에 자르는 케이크인데 내가 직접 해야지.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자르셔서 접시에 담으셨어요. 손놀림이 많이 서툴러 보였어요. 첫 번째 조각은 지원아가 먹어봐. 저요? 응. 만든 사람이 먼저 맛봐야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드실 차례였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작은 스푼으로 떠서 입에 넣으셨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하셨거든요. 어떠세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눈을 뜨셨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맛있어. 정말요? 25년 동안 이런 달콤함을 거부하고 살았구나. 더 큰 한 숟가락을 떠서 드셨어요. 지원아, 이게 케이크구나. 네. 25년 전에 미영이가 만든 케이크를 먹었을 때는 화만 났어. 분노와 질투로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거든. 시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이 케이크는 달라. 사랑이 느껴져. 어머니, 지원아,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무엇을요? 25년 전에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거든. 이미 알고 있지만 들어드렸어요. 그 여자가 제과점을 했어. 달콤한 케이크로 내 아버지를 유혹했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달콤한 걸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웠어. 어머니, 너도 그럴까봐 두려웠어. 달콤한 걸로 우리 민수를 빼앗을까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알아. 이제는 알겠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요리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케이크를 만들었는지. 어머니,
미영이의 케이크는 유혹이었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도구였지. 하지만 내 케이크는 사랑이야. 가족에 대한 사랑. 케이크를 한 입 더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케이크를 왜 그렇게 거부했을까? 어머니, 죽을 뻔하니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 상처 때문에 너의 꿈을 짓밟고 너의 재능을 무시했는지. 눈물이 계속 흘렸어요.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물론이에요. 이미 용서했어요. 고마워, 지원아. 어머니도 많이 아프셨잖아요. 이해해요.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더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무엇을요? 우리 가족, 다시 함께 살 수 없을까? 순간 말이 막혔어요. 민수도 너무 힘들어해. 너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매일 울어. 민수를 바라보니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부탁하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내 꿈도 응원해주고 내 재능도 인정해줄게. 그 순간 25년간 쌓인 모든 상처와 오해가 이 작은 케이크 한 조각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네. 이번에는 서로 이해하며 지내요.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마워, 지원아. 정말 고마워. 민수도 다가와서 저희를 안아줬어요. 지원아, 사랑해.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나도 사랑해.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케이크 칭찬을 하셨거든요. 이 케이크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구나. 맞아요. 달콤한 화의 케이크예요. 그렇게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 케이크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사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원아, 정말 괜찮겠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해. 또 예전처럼 될까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어. 정말 그럴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우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 주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원아, 앉아. 내가 차 끓여줄게. 어머니가 직접요? 그래. 내가 손님인데 당연하지.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에게 차를 끓이라고 하셨을 텐데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일주일 내내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차를 마시는데 감동이 밀려왔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다. 요즘 차 끓이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 왜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두 번째 주말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원아, 케이크 만들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까? 정말요? 응, 배우고 싶어.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케이크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섬세한 작업이었구나. 생각보다 복잡하죠? 정말 어려워 보여. 내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야 알겠다. 처음으로 제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지원아, 이 거품기는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돌리면서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머, 정말 힘들구나. 팔이 아프지 않아? 처음에는 아팠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직접 해보시려고 하셨는데 몇 번 돌리시더니
금세 지치셨어요. 이런 걸 매번 하는구나. 정말 대단해. 한 달 후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어요. 지원아, 카페 창업 계획 다시 세워보지 않을래? 네. 내 꿈을 포기하게 해서 미안했어.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게. 시어머니가 정말로 제 창업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하지만 예전 일은 다 잊어버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 오히려 기대돼. 우리 며느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지원아,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사 있어. 좋은 매물 알아봐 줄 수 있어. 정말요? 그리고 투자자 분도 소개해 줄 수 있고. 시어머니의 인맥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분들을 아세요?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오래 살면 좋은 점이 그거야. 첫 번째로 소개받은 부동산 매물은 정말 좋았어요. 예전에 제가 혼자 알아볼 때와는 차원이 달랐죠. 여기 정말 좋은데요? 그렇지?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적당하고. 그런데 계약 조건이. 걱정 마. 내가 건물주분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야. 정말로 시어머니가 나서시니 모든 게 술술 풀렸어요. 일주일 후 정말 좋은 매물을 계약할 수 있었어요. 주택가와 상업지구 사이에 있는 완벽한 위치였죠. 계약서에 사인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약이 성사됐어요.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해주신 일이었어요. 지원아, 예전에 내 창업 방해했던 업체들한테 내가 직접 사과 전화할게. 어머니가요? 응.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지. 정말로 하나하나 전화해서 사과하시고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여보세요? 제가 박순희입니다. 예전에 우리 며느리 일로 연락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전화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실력 있는 파티시에예요. 프랑스에서 공부한 진짜 전문가거든요. 듣고 있으니 민망하면서도 감동이었어요. 다시 거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결과 공급업체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지원 씨, 어머님이 직접 연락하셔서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거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덕분에 재료 공급처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어요. 카페 인테리어를 할 때도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여기는 좀 더 밝은 색으로 하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특히 아이 있는 엄마들이 오기 좋게. 시어머니의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어머니, 인테리어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젊었을 때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 그때 배운 게 아직 기억나네. 시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게 참 많았구나 싶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메뉴 개발할 때였어요. 지원아, 나처럼 당뇨 있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메뉴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걸 원하는 손님들이 있을까요? 많을 거야. 요즘 건강에 관심 많잖아.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정말 달콤한 걸 그리워해. 시어머니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어머니도 그러셨죠? 그럼 25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데. 무설탕 케이크, 저칼로리 쿠키, 당뇨 환자용 타르트까지 다양하게 개발했죠. 어머니, 이거 어떠세요? 매번 시어머니가 첫 번째 시식자가 되어주셨어요.
정말 맛있네. 이렇게 건강한데도 달콤할 수가 있구나.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보세요. 정말 안 올라가네. 신기해. 카페 이름도 함께 정했어요. 달콤한 화해는 어때? 왜 그 이름이야? 우리가 달콤한 케이크로 화해했잖아. 좋다.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네. 그리고 달콤하지만 건강한 화해라는 부제도 달자. 시어머니의 아이디어였어요.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홍보까지 도와주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놨어. 정말요? 우리 며느리가 프랑스에서 공부한 최고급 파티시에라고 자랑하고 다녔어. 그리고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디저트가 있다고 했더니 다들 관심 보이더라.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때 제 전문성을 무시하셨던 분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픈 첫날 정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프랑스 디저트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무설탕 케이크도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네요. 특히 헬시 디저트 메뉴가 대박이었어요. 당뇨 환자들과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죠. 사장님, 이거 정말 설탕이 안 들어간 거 맞아요? 네, 천연 감미료만 사용했어요. 신기해요. 남편이 당뇨인데 이제 디저트도 같이 먹을 수 있겠네요. 시어머니도 매일 카페에 와서 도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기 앉으시면 며느리가 직접 만든 케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손님들한테 저를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사장님 시어머님이세요? 네, 맞아요. 정말 며느리 자랑 많이 하시네요.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가 프랑스에서 공부한 최고급 파티시에거든요. 그리고 이 무설탕 케이크도 며느리가 특별히 개발한 거예요.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손님들도 우리 관계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정말 좋으시네요. 부러워요. 저희는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처음엔 많이 오해했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됐죠. 특히 이 달콤한 케이크가 우리를 화해시켜줬어요. 손님들이 우리 이야기에 감동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개업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TV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원 씨, 저희는 KBS 아침마다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디저트로 유명한 카페라고 해서 연락드렸는데 혹시 출연 가능하신가요? 방송 출연이요? 네,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디저트를 개발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과 며느리가 함께 운영하는 화목한 가족 이야기도 감동적이라고 해서요. 정말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출연하셨죠. 오늘은 달콤하지만 건강한 디저트로 화제인 달콤한 화해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저희 카페와 가족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이 무설탕 케이크는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시어머님이 당뇨가 있으셔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케이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시어머님과 며느리 사이가 정말 좋으시네요. 처음엔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시어머니도 인터뷰에 응하셨어요. 며느리를 보는 제 마음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만든 케이크를 먹어보고 깨달았죠. 무엇을요? 이건 유혹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방송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런 시어머니 어디 없나요? 며느리 자랑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지내고 싶어요. 무설탕 케이크 진짜 궁금해요. 방송 이후 손님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었죠. 방송 보고 왔어요.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운영하시는 거예요? 무설탕 케이크 주세요. 특히 다른 지역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정말 당뇨 환자가 먹어도 괜찮나요? 네, 혈당에 전혀 영향 주지 않아요. 와, 정말 맛있네요. 3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케이크예요. 그런 분들의 기쁨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40대 후반 여성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영이, 김미영이었어요. 25년 전 그 사람이었죠. 순이야, 오랜만이다. 카페 안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하러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방송 봤어. 너희 며느리가 대단하던데. 김미영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인사를 드렸어요.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면서? 나도 예전에 제과 일했었거든. 그만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순이야, 화내지 마. 나는 그냥 뭘 그냥이야. 지금 와서 뭐하러?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지원아, 쟤는 알고 있어요. 김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알고 있다고? 네. 25년 전 일을 말씀이시죠. 그럼.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에요. 제가 김미영에게 말했어요. 혹시 뭐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 케이크 하나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무설탕으로 주세요. 나도 당뇨가 있어서. 아이러니했어요. 25년 전에는 달콤한 케이크로 남의 남편을 유혹했던 사람이 지금은 당뇨 때문에 무설탕 케이크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케이크를 가져다 드렸어요. 맛있어요. 김미영이 한 입 먹고 말했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나도 예전에는 이런 걸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하세요?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김미영의 얼굴에 후회가 어려 있었어요. 순이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젊었을 때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 며느리 보니까 느꼈어. 진짜 사랑으로 만든 케이크가 뭔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예전에 만든 케이크는 목적이 있었어. 하지만 이 케이크는 달라. 순수한 사랑이 느껴져. 김미영이 계속 말했어요. 순이야, 내가 망친 건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리고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계산 얼마예요? 됐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그냥 가세요. 고마워. 대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알았어. 다시는 안 올게. 김미영이 카페를 나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좋은 시어머니 만났네요. 소중히 하세요. 네. 그리고 정말 맛있는 케이크였어요. 그렇게 김미영은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이상하다. 뭐가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화가 났을 텐데 오늘은 별로 화가 안 나네. 왜 그럴까요? 너 때문인가 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니까 과거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네. 그날 저녁집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고마워. 뭐가요? 나를 변화시켜줘서 25년 동안 가지고 있던 분노를 없애줘서
저도 고마워요. 제 꿈을 응원해 주셔서. 이제 정말 가족 같지? 네, 정말 가족이에요. 그날 밤 민수가 말했어요. 지원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걸 보니까 모든 게 어머니 생일 케이크에서 시작됐네. 그러게. 그 케이크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어. 카페도 계속 번창했어요. KBS 아침마다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고 건강 디저트 레시피 책 출간 제안도 받았어요. 지원 씨, 레시피 책 내시면 어떨까요? 정말요? 당뇨 환자를 위한 디저트 레시피는 정말 필요한 분야예요. 시어머니도 적극 찬성하셨어요. 그래, 해봐. 너 같은 사람이 책을 써야 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달콤함을 그렇게 거부하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매일 제 디저트를 드시고 심지어 카페 운영까지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가 할머니와 아빠가 모두 있는 완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할머니, 케이크. 그래, 우리 손자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특별한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할게. 시어머니가 손자를 안아주시며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어느 날 카페에 어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케이크 한번 만들어 드려 보세요. 제가 조언해 드렸어요. 정성껏 사랑을 담아서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달콤함은 마음도 달콤하게 만들어요. 그분들도 결국 화해하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갈등이 가장 큰 화해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직도 가끔 시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지원아,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능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가능했던 거지. 지금 우리 카페는 단순한 디저트 가게가 아니에요. 가족의 화해와 사랑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달콤한 행복을 전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